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그 취지를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강화학습을 서튼 책으로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강화학습을 다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스터디 원도 이제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UC 버클리의 CS 285를 봤어요. 쭉 봤는데, 좀 생각보다 좀 무겁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서튼 책을 봤을 때랑 비교를 해서는. 그래서 이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서튼 책 복습차 해서 약간 발표 준비했던 거를 가져와 갖고 그냥 약간 리뷰하면서 이제 방학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뭐 인트로 아니면 뭐 튜토리얼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혹시 그 지훈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강학스 혹시 접하신 적 있으세요? 방학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엠멜 쪽은 좀 많이 원래 하신 걸로 저번에 네, 들었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네, 트레디셔널한 그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 만들어하고, 음, 좋아요. 그럼 강의는 이제 4강까지는 다 들으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이 발표 자료에 써놓은 모든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시 보긴 했는데 약간 다 알진 못할 거라 갖고 그래서 약간 버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던가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편하게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급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디스커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체 이제 필기는 없어졌었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필기는 어떤 걸 써놓은 거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강화학습 그냥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게 약간 컨벤셔널한 방법, 그리고 이게 약간 뭐 신식의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아이고, 설마 확대가 안 되나? 네, 확대를 이렇게 해야 되네요. 빡세구나.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TV상으로. 네. 그래서 강화학습은 강화학습 문제랑 강화학습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학습 문제는 강학습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고 넌 스테이셔너리한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도현님이 사강에서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막 그 세 가지 조건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지? 모든 상황을 무조건 이제 유한 시간 내에 방문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네네. 그 조건이랑 또 조건이 한 두 개 더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사이클이 주기가 1이어야 한다. 그럼 네. 그거랑 이제 유한 시간 안녕하세요. 내가 그 포지티브 리커런트 그거죠. 그래서 네. 그 어딘가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가는 게 가능해야 된다 무조건 어떤 예, 점수적이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랬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스테이셔너리랑 논 스테이셔너리를 그 정의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 강의에서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문제의 일종이 MDP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써놨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즉 이제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가 결정되는 게 그 직전 상태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폼 안에서만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문제는 에피소딕한 거하고 컨티뉴잉한 거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또 완전 같은 어휘는 아니었지만 이제 저번 주에 도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이게 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어떤 강화학습 문제가 뭐 체스처럼 끝나는 게 있는 게임인가? 아니면 끝나는 게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가? 뭐 이제 뭐 인생은 좀 애매하네요. 끝나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에피소딕하고 컨티뉴잉이 있는데 에피소딕한 문제를 컨티뉴잉한 문제의 일부로 약간 일반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원래 이제 그 에피소딕한 문제의 경우는 이게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발표랑 막 운동을 좀 많이 해갖고 좀 목이 안 좋긴 한데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할인율은 이제 그 나중에 리워드를 받잖아요. 리워드 얘기를 할 건데 그 리워드가 과거의 리워드가 있고 이제 미래의 리워드가 있고 현재의 리워드가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막 멀고 그러면은 그 리워드가 이제 뭐 이제 먼 미래의 리워드라던가 그러면은 좀 가치가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가중치를 주는 건데 그 가중치가 할인율이라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걸 1로 함으로써 컨티뉴잉의 일부로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흡수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첫 번째 스테이트부터 t초 뒤에 스테이트까지 있을 건데 근데 S2는 S1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스테이트들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만 돌아오는 스테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스테이트는 약간 이제 블랙홀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흡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요런 애들이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체스 게임이라 그러면은 체스에서 체크메이트가 된 상태. 체크메이트가 된 상태의 다음 상태는 무조건 체크메이트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를 적용해버리면 에피소디카 문제도 마지막이 무한히 똑같은 컨티뉴잉 문제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에피소딕하고 컨티뉴잉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MDP 문제를 조금 더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에이전트가 있는데 환경은 이제 저희가 많이 살펴봤듯이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내뱉어요. 액션을 받아서 내뱉죠. 뭐 초기 값은 있지만 그리고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받아서 액션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리워드를 인수로 받아서 액션을 내뱉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바이러먼트랑 그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리워드 액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 ST 플러스 1하고 RT 플러스 1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니까 ST, RT, AT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겠죠. T-1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요 정도가 이제 간단한 그 MDP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리고 그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덧붙이자면 그냥 인바이러먼트 에이전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인바이러먼트 봤을 때 그냥 뭐 주고받는 그 느낌이 아니라 주고받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현재가 미래 결정하고 또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 마르코프 체인이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 그래서 이 디시전이 이제 에이전트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나열할 수 있는데 일단 environment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이제 약간 코딩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뭐라 그러죠? 뭐 파이썬에서 뭐 셀프 점 뭐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수가 있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함수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툰 책에서는 동력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직역 같은데 근데 그냥 다이나믹스라고 하면
그 현재 스테이트랑 그리고 현재 액션, 지금 이 환경의 상황과 이 지금 내 환경 지금 환경의 상황으로부터 에이전트가 뱉은 행동이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그 어떤 뭐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확률적인 함수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약간 확률적인 함수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함수고 그리고 얘가 이제 S 프라임을 내뱉겠죠. 새로운 S.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S를 버리게 되겠죠. 뭐 그 전에 이 S가 여기 리워드를 결정하는 모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S 그리고 A, S 프라임 이 세 개에 의해서 최대 이 세 개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의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 그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했는데 다음 상태가 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시퀀스가 그 리워드를 결정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질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리워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것보다 한 스텝 전으로 가볼게요. 한 스텝 전에는 environment가 S랑 R을 내뱉었겠죠. 그래서 이 S는 이 폴리시 저번 주에도 봤었는데 이 폴리시에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내뱉을지를 결정을 해서 새로운 액션을 내뱉는데 이 폴리시를 번역을 할 때 약간 정책이라고 번역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책. 근데 저는 이거 그 책을 처음 볼 때 되게 안 와닿았어요. 약간 정책이라 그러면 되게 정치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어, 강화학습이 어떤 느낌인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략 같은 느낌으로 좀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예원님은 강화학습 수업 들으셨죠? 그 서든제 기준으로 약간 저 얘기하다가 갑자기 잘못된 얘기하면은 짚어주셔야 돼요. 아니어서 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 너무 네네.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예로 들었었던 어떤 뭐 로봇?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에 꼴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요 상황, 여섯 번째 상황이죠. 1, 2, 3, 4, 5, 6. 반응속도 괜찮죠? 여섯 번째 상황에서 뭘 내뱉을 것인가? 동쪽으로 가죠. 뭐 1번이라고 할게요. 여섯 번째 상황 스테이트에서 1번이라는 액션을 내뱉는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전략이 되는 거죠. 이 전략이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뭐 갑자기 여섯 번째에서 2를 내뱉을 수도 있고 이게 확률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약간 컨벤셔널한 방법에서는 이걸 확률로 이제 나타내진 않는데 어, 이게 폴리시고 그리고 이제 액션 밸류 Q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해주셨죠. 이 Q가 어,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는 거가 좋은가 나쁜가, 좋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면 그 나중에 총 얼마의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가예요. 그걸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q 파이 sa는 어 뭐 expectation value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r 리워드니까 r 뭐 t 플러스 1 플러스 r t 플러스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할인율을 방금 설명드린 할인율을 이제 적용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rt 플러스 3 이렇게 감마를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방금 여기 그 그리드 월드 상황 있잖아요. 방금 여기서 여섯 번째 칸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건가, 남쪽으로 움직일 건가, 서쪽으로 움직일 건가, 또는 북쪽으로 움직일 건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6,1, 6,2, 6,3, 6,4의 가치를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요게 뭐 50점이라고 할게요. 6,2에서도 50점이라고 할게요. 6,3은 여섯 번째 칸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이제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할게요. 6,4 이렇게 백도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중에 6이란 상황이 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중에서 가장 Q가 높은 값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는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컨벤셔널한 방법에서는 이 폴리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이 액션 밸류를 참고해서 내가 이 스테이트에 있으면 여섯 번째 스테이트에 있으면 이 Q를 가장 높게 하는 액션을 찾아서 그러니까 약간 아그맥스죠. 액션을 찾아서 1번 또는 2번을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할지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폴리시가 이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액션 밸류가 폴리시를 체인지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다음 주에 당장 나오겠지만 얘가 없는 그런 강화학습도 있긴 해요. 그냥 얘 자체를 그 폴리시 자체를 약간 딥러닝으로 떼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전통적으로는 약간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시가 있고 액션 밸류가 있고 뭐 액션 밸류가 폴리시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저희가 폴리시가 액션 밸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은 못 봤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방금 Q 파이 SA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파이가 왜 들어가 있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요. 가 달라지는 조각도 달라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왜 달라져요? 저기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한 다음에 파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에스티메이트한 리워드인데 그 파이에 따라 움직이는 거에 일대 에스티메이트 했으니까 파이가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질 거 아닐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 보이시죠? 뭐 확대를 해서 제가 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시가 여기선 여기로 가야 돼. 여기선 여기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선 여기로 가야 돼. 이런 폴리시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 원래는 좋은 선택이어야 되는데 최적에서는 근데 지금 정책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지금 여기로 가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백도만 치겠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폴리시가 달라져서 뭐 학습을 하고 나서 뭐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로 간다라고 달라졌으면은 그때는 이게 가치가 높은 행동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 현재의 파이가 그 현재의 Q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Q 아래에 이렇게 파이가 써져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파이로부터 어떻게 Q를 결정을 하느냐? 이건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일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냥 아래 알고리즘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제가 All About Exploration vs Exploitation이라고 해놨는데 이 Exploration가 탐험이죠. 그리고 Exploitation은 약간 영어 단어책 같은 거 보면 아마 착취가 첫 번째로 나올 건데 그냥 활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이 왜 적혀 있냐? 저희가 방금 요런 백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우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잘 가는 방법을 배웠다 쳐요. 그러면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그런 방식을 못 찾겠죠. 이미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뭐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모험을 해본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네라는 걸 이제 언젠간 배우겠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배우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아, 여기로 가는 게 여기로 갔던 것보다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그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익스플로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뭐 지금까지 잘 갔던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게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모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레이스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나이브하게 9대 1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뭐 8대 2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한 수식에 따라서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 많이, 나중엔 적게. 약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약간 플래닝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러닝 레이트를 약간 이렇게 점점 줄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10대 0으로 한 게 그리디고요. 그리고 이거를 1-입실론 대 입실론으로 하는 게 입실론 그리디예요. 그리고 특정한 수식을 통해서 약간 얘네랑 비슷한 효과를 누리도록 한 게 UCB라는 방법이에요.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얘가 딱히 얘네보다 굉장히 막 되게 효과가 좋다던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긴 한데 방금 이 뭐지? 이 Q 있잖아요, Q. 이 Q 값을 처음에 그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값을 전반적으로 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다 000000으로 시작하면은 그냥 그 한 번 이제 좋았을 때 그런 그 가치가 되게 높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선택을 할 확률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어떤 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올려주고 나중에 깎는 방식으로 그 처음에 다 100점짜리 방법이다라고 해봐야지 나중에 깎고 깎으면서 아 얘는 0점 얘는 10점 얘는 20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테니까 제일 높은 것부터 시도를 하는 게 지금 폴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깎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긍정적 초이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오프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 제가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옆에 코드는 제가 스켈레톤만 조금 짜왔던 건데 이제 인바이러먼트랑 에이전트 그 요런 것들은 그냥 그 오픈 AI의 집네시움하고 그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네들을 참고를 해갖고 좀 이제 좀 짜본 그런 코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 긍정적 초기화해서 왜 크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아, 저도 지금 약간 아리까리 해갖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Q라는 밸류가 뭐 Q 그냥 스테이트 하나만 있다 생각할게요. 네.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1번 선택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2번 선택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3번 선택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4번 선택을 하는 경우.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그 처음에 예시로 다시 돌아가고 살펴보면은 사람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면 뭐 이제 10점을 주고 여기로 가면 5점을 주고 여기로 가면 3점을 주고 여기로 가면 20점을 줘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 Q 밸류를 다 0, 그 0.0.0.0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1번, 이렇게 가는 게 2번, 이렇게 가는 게 3번, 이렇게 가는 게 4번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얘가 한번 시도를 해봐요. 랜덤으로 뽑았는데 1번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번의 가치를 얘 그냥 1번 상황에서 1번 선택을 하면 5점을 주는구나. 이거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5점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약간 그 그리디한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얘를 계속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얘는 5점짜리 선택이구나. 5점짜리 선택이구나. 얘는 딴 건 다 0점이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거의 이것만 하겠죠. 그리디의 경우에는. 입실론 그리디의 경우에도 한 10% 확률로 딴 걸 선택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 확률로 기껏 선택을 했는데 2번 선택지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3점짜리네. 그러면은 계속 이거 선택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학습이 느려지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확률적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이게 느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얘네를 100점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번 선택지로 가봤어요. 이거 100점이 아니라 좀 내려야겠네. 그럼 2, 3, 4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이제 3번을 선택했어요. 3번 선택하면 20점 받겠죠. 100점보다 좀 낮은데 방금보다 좀 높네. 그래서 좀 덜 깎을 거예요. 그러면 할 확률이 요걸 할 확률보다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초기의 탐험을 조금 더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 소비감. 이해되셨죠? 네, 맞아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도 발표하고 왔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논문 발표하고 왔습니다. 공부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홍사님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약간 그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인 방법이고 여기가 약간 최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요 위에가 보이세요? 선이 너무 그린 건 너무 대충 한 요렇게가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아래가 약간 신식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네모나게 그린 이유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볼 거거든요. 아, 저희가 방금 그 Q가 어떤 건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이 정책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Q가 파이를 만들고 파이가 Q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일단은 이 벨만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벨만 방정식은 그냥 그 제일 좋은 Q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벨만 방정식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파이도 있고 제일 좋은 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네모난 세상의 예시에서는 네모난 세상의 예시에서는 1번 상황에서는 1번과 2번이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계속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6, 7, 8, 9, 10번 상황에서는 또 여기랑 여기가 제일 좋은 선택이겠네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리드가 다르게 생겼으면 뭐 여기서는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거 뭐 여기 15번 맞죠? 15번 상황에서는 1번 선택이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12번 상황에서는 2번 선택이 제일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가장 좋은 그런 정책과 가장 좋은 가치 평가가
항상 이제 그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 제일 좋은 가치 평가랑 제일 좋은 정책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게 그 최적 벨만 방정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일단 리워드를 주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면 다 이게 구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돼가지고 일단 패스를 하는데 일단은 그 제일 좋은 걸 이제 저희가 스타로 표시할 거거든요. 그럼 Q 스타 SA는 어떤 스테이트랑 어떤 액션,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장 잘 설명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T번째 상황이 S고 T번째 액션이 A다. 라는 상황에서 그때 T 플러스 1번째로 리워드를 받는 값에다가 앞으로 내가 평가하는 제일 좋은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에다가 할인율을 곱해주면 약간 저만식 느낌으로요. 그래서 t 플러스 1초 그리고 앞으로 t 플러스 2초부터 계속 얘네의 가치를 더해주면 그거의 expectation이 곧 제일 좋은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t 플러스 2초 이후에는 제일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q 파이가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되셨을까요, 여기? 그래서 이게 ST 플러스 1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 공간, 뭐 상태 개수가 한정돼 있겠죠. 뭐 유한기라고 치면은 요 상태 공간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액션 공간,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그 종류 안에 무조건 뭐 A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새로운 액션, 이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ST 플러스 1에 대해서 그냥 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랑 이제 곱해가지고. 그래서 ST 플러스 1을 그냥 S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시그마를 해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확률, 그러니까 S랑 A에서 다음이 S 프라임하고 R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방금 다이나믹스라고 했는데 이 다이나믹스 함수를 이제 넣어주고 여기 그 인덱스로 S 프라임하고 R을 넣어주면 익스펙테이션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방금 이제 ST 플러스 1은 S 프라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써준다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리워드 그 뭐야 리워드 그리고 이제 반마 할인율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가치 함수 이거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할인율에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S의 개수 그리고 A의 개수에 따라서 방정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이 S 개수 곱하기 A 개수계고요. 그리고 미지수도 마찬가지로 S 개수 곱하기 A 개수계예요. 그래서 미지수랑 방정식 개수가 똑같아서 이 Q 스타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실까요? 이해 안 되신 분? 괜찮으세요?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아, 그 애플로트 S라는 게 가능한 전체 S에 대한 전체 S의 크기를 얘기하는. 어, 네네. 네. 이거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태의 모든 개수? 아, 네. 네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능한 수많은 이제 정책들, 전략들이 있을 건데 이 전략들의 어떤 그 매니폴드를 이제 제가 그린 거거든요. 여기다가 회색으로. 근데 현재의 파이가 있으면 벨만 방정식을 통해서 한 번에 가장 좋은 파이를 구할 수 있다. 가장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을 극대화하는 파이를 해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벨만 방정식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방정식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형태랑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형태의 개수를 곱해주는 게 한 행렬로 있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네의 연립반도식 수식을 풀려면 당연히 엄청 무거울 거고요. 그래서 그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학습의 전체예요. 모든 그 강학습의 최소한 이제 전통적인 강학습은 전부 그냥 이 문제를 근사 또는 뭐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게 강학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조금 반복적으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몬테카를로, 그리고 타임 디퍼런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좀 메인스트림의 방법론들이고, 그리고 뭐 뭐야 몬테카를로랑 타임 디퍼런스의 조금 절충안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를 전부 합쳐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싶어서 조금 편법을 써서 만든 게 다이나라는 것도 있고요. 얘네들이 결국엔 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Q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굉장히 방정식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이느냐? 저희가 1번 상황에서 1번 선택을 하면 무조건 2번 상황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모든 쌍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번 상황에서 1번 선택을 하면 무조건 2번으로 간다는 거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상황부터 15번 상황까지의 가치를 모두 평가를 해요. 그럼 총 15개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1번 상황에 처하면 1번 상황에서 1번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 라고 하면 2번으로 간다 하겠죠. 1번 상황에서 2번 선택한다 하면은 1, 2, 3, 4, 5번으로 가죠. 1번 상황에서 3번 선택하면 어디로 가? 다시 1번으로 가네. 1번 상황에서 4번 선택해. 그러면 다시 또 1번으로 가죠. 벽에 막히니까. 그러면 이 행동, 그러니까 상황과 행동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말고 상황에 대한 가치만 매겨놓으면 2번 상황과 5번 상황과 1번 상황 중에서 좋은 상황을 선택하면 돼요.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으세요? 그 혹시 약간 그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약간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DP가 혹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원이 같은데 아마 그 컴공 같은 데서 얘기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다를 거예요. 아, 다른 개념이에요. 네, 사실상 다르다 보시면 되는데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거의 그냥 접어두시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같구나 싶긴 하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맞나요? 맞나요? 맞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저번 학기 들으신 거예요? 네, 24년도 1학기? 그래서 방정식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원래 15 곱하기 4기였죠. 행동을 4가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15가지로 줄였어요. 되게 잘했네요. 그래서 S개의 미지수를 S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구해보자라고 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그 파이로부터 V 파이를 이제 얻느냐? 이제 저희가 처음에 V 어떤 S에 대한 V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개선된 뭐야 S V가 있을 거예요. 점점 가다가 K번째 V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 V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결국 가다가 보면은 제일 좋은 V를 얻게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보다 여기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K 플러스 1번째 V는 현재 이제 파이 하에서 이게 제가 조금 안 이쁘게 써놨는데 ST는 S입니다. 요거요. 지금 T초에서의 스테이트가 S일 때 그때 T 플러스 1번째 리워드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니까 S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T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RT 플러스 1이라는 리워드가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지금 내가 평가하는 VK 그러니까 그 ST 플러스 1로 갔을 때 VK로 내가 평가하는 그 값에다가 할인율을 곱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모르는 거는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스텝 뒤에는 저희가 이제 그 경험을 했죠. 제가 어떤 V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요 스테이트가 좋구나 라고 하고 옮겼어요. 그러면서 리워드를 받았죠.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리워드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VK로 때우자 라고 하는 게 요 그 방식인 거고요. 이거 괜찮으세요? 제가 좀 말을 좀 더럽게 한 것 같은데 이해되신 분? VK가 정확히 지금 뭐를 아 일단 V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K가 붙은 V가 아 다른 저희는 그 그냥 V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V 자체는 이해가 되신 거예요? V. 아 V도 조금 어려우세요? 어, 좀 궁금한 게 이쪽 V1부터 V 스타까지 다 같은 폴리시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일단은 V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일단 Q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음, 평소에 약간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저희도 강화학습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어떤 행동이 좋은지, 어떤 행동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평소에 하고 있는 셈이죠. 뭐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좋다. 이런 걸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VS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혼나는 건 안 좋다. 근데 저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난다.
t초에서의 상황에서 A라는 액션을 하면 t 플러스 1초의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리워드가 나올 거예요. 되셨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도 당연히 리워드가 있겠지만 그건 일단 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나요. 되셨죠? 그러면 Q, ST, AT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 그 뒤에도 사실 더해야겠지만 뭐 10년 뒤 이런 것도 더해야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1로 할게요. 다음 상황만 고려해서. 근데 Q, S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Q가 아니라 V. V, S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P, ST 플러스 1, ST, AT는 1이다. 이 무슨 뜻이냐?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날 확률이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요것만 사용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저희가 혼날 때 안 좋은 것만 알고 있어도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 지금 네, 해주시는 게 밸류 이터레이션을 설명해 주신 거. 네, 근데 그러면은 그저 식이 저거는 또 파란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식은 네, 파이가 주어졌을 때 밸류를 그냥 에스티메이트 하는 식인 것 같은데 네. 밸류 이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아그맥스를 넣어줘가지고 아, 그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발리에이트를 항상 주황색으로 그리고 임프루브를 빨간색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 방금 맨 처음에 했던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황색이 디터민이고요. 빨간색이 체인지예요. 그래서 폴리시가 액션 밸류를 디터민하는 걸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고 액션 밸류가 폴리시를 체인지하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계속 이제 폴리시 그 아그맥스를 취하는 게 액션 밸류를 통해서 폴리시를 정하는 게 아그맥스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은 이제 빨간색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주황색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그 분리돼 있으면은 네. 그러면 그 뭐더라 밸류 이터레이션이 아니라 네. 폴리시 이터레이션 아닌가? 음. 혹시 네. 물론 그 결국에는 다 이어지는 거긴 한데 약간 저 최적 벨만 방정식에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걸로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약간 그쪽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음. 혹시 알고 계시는 그 밸류 이터레이션하고 폴리시 이터레이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파이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한 다음에 그걸로 V 파일을 추정을 하고 구한 V 파일을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다시 잡고 네. 거기서 다시 추정하는 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밸류 이터레이션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정하는 거를 한 번만 했다고도 볼 수는 있긴 한데 제 직접적으로 밸류 이터레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는 최적 배만 방정식을 바로 그냥 풀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수치적으로 음. 푸는 아. 그러니까 이제 폴리시랑 상관없이요. 예. 아, 그 맥락이면은 제가 그 잘못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아, 제가 용어를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강학습 좀 보신 거죠? 저 아, 요 부분까지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음, 뭐 이제 V를 점점 좋은 V로 만들어 갈 건데, 요 과정에서 폴리시가 있잖아요. 근데 폴리시는 그러니까 V는 폴리시에 디펜던트 하잖아요. 그거는 Q에서 방금 살펴봤었죠. 그런데 조금 처음에 폴리시가 조금 이상할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반영한 V도 당연히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V를 다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폴리시 상에서 그럼 이 V를 가지고 폴리시를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새로 만든 폴리시를 가지고 V를 이쁘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좋은 폴리시랑 좋은 V를 이제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거는 증명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해줄 때좀 부위가 뭔지는 이해된 것 네, 이거 좀 가려져 갖고 다시 쓰면은 파이상에서 expectation t 플러스 1번째 리워드에다가 다음 상황에서의 리워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V에 맡긴다. 지금 S 상황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부트스트랩이 이제 뭐야 그 부츠의 맨 뒤에 있는 그 약간 이제 삐져나온 그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손잡이 같은 거. 그게 신발 자체인데 신발을 더 잘 신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현재의 V, 현재의 평가가 다음의 평가를 개선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스테이트일 때 액션이 A가 나올 확률 파이로 정해지죠. 이 스테이트하고 이 액션일 때 다음 스테이트가 S 프라임이고 다음 리워드가 R일 확률. 방금 다이내믹스라고 한 그 인바이러먼트가 정해주는 거죠. P죠. 근데 저희는 이 인바이러먼트의 다이내믹스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A, S 그러니까 S 원래 정해졌고 A, R, S 프라임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요거를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RT 플러스 1은 R이고 하나만 대입하면 되네요, 그냥. 아니고 ST 플러스 1은 S 프라임이고 이거 대입해주면 그냥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면 이 부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욱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케이. 되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한 게 현재 파이 상에서 방금 얘기한 짓을 하고 그래서 좋은 V 파이를 얻어내요. 그런 다음에 방금 이 V 파이 S가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만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새로 만들어낸 파이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좋은 V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V 파이를 얻었죠. 요거를 따르는 파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파이스타 제일 좋은 정책으로 수렴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무조건 수렴이 됐다. 네. 왜냐면 리워드라고 하는 수학적인 값이 정의가 됐으니까요. 좋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1초부터 뭐 t초 또는 무한초까지의 이 리워드의 값이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취하면
얘는 무조건 그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스타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된 정책 반복,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S가 사실 모든 상태 공간에 있는 S에 대한 함수인데 뭐 요 예시면은 1번부터 15번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요거를 1번부터 15번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파이를 바꾸지 않고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만 해야지 라고 V를 조금만 바꾸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이를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해도 수렴한다는 게 있어요. 저 파이스타가 대만당 방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대만당 방식을 빨리 풀 수 있는 어프로스메이션 없이 빨리 풀 수 있는 네. 최적화는 무조건 네, 없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뭐 수렴이 아니더라도 수렴 비스무리하게 한 이쯤에 있으면 좋은 전략일 거잖아요. 이런 걸 얻기에는 확실히 훨씬 유리하겠죠. 요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음. 제가 이런 거를 그려놨는데 이게 서튼 책에 있는 그런 그 그림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가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요거가 액션을 의미하고 요거가 스테이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방금 본 흐름이죠. 저희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알면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하면 이 스테이트 프라임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 요 모든 A 그리고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서문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한다라는 의미로 약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들 보시면 제가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고려하는 것들도 있어요. 마르코프래 몬테카를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고려해요. 근데 저희 그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약간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MC랑 TD 하고 이거 큰 동그라미랑 요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모델 기반 불러. 그 이 모델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방금 요거 기억나시죠?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줬을 때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결정한다. 이게 그 인바이러먼트의 그 다이내믹스였죠. 인바이러먼트를 사실상 정의하는 함수고 근데 이거를 에이전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V를 통해서 Q를 구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네. 방금 요 그 혼난다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방금 V 기반 방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방금 예시대로면 수업 시간에 떠들면 혼난다라는 선생님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떠들면 마이너스 1을 받는다를 공부를 해야겠죠. 혼날 때 마이너스 1인다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초록색 선 이렇게 끝나거든요. 쭉 내려가다가 약간 이렇게 제가 잘라놨어요.
요게 V에 대한 식이고 요게 Q에 대한 식이라서 그래요. 결국에는 Q를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environment의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으면 V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요 선 기준으로 오른쪽은 모델 기반, 즉 V를 기반으로 그 이제 파일을 바꿀 수 있다. 왼쪽은 Q를 이용해서 파일을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걸 넘어가고 다이나라고 써 있는데 여기 여기 다이나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왼쪽 방법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 번 선생님을 겪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떠들면은 선생님이 혼낸다라는 걸 학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스테이트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모르고 있어도 그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학습해서 자기 내부에서 스테이트 비슷한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DP처럼 할 수 있는 게 이 다이나 방법이에요. 모델링인 거죠. 모델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그리고 이제 TD가 있는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이제 모델을 몰라요. 모델을 모른다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예측 못한다는 게 실제로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Q를 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Q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자기 폴리시대로 처음 폴리시는 완전 엉터리겠죠. 자기 폴리시대로 그냥 움직여요.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뭐 터미네이티드 되는 이제 스테이트까지 가요. 그럼 그제서야 아 내가 이제 리워드를 얻었구나 못 얻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전부 이제 그 가치를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오르막길이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요 산책길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플러스 2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조금 힘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 쳐요. 그다음에 그 최종 지점에 왔어요. 그러면 아 내가 최종 지점에 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다시 트래킹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요 점에서 여기로 갔더니 마이너스 1을 얻었어. 라고 하는 거를 저장해두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돌았더니 다시 이 지점으로 왔어. 그리고 플러스 1을 얻었어. 라는 걸 저장해두고 그리고 내가 요 시작 지점에서 요 방향으로 갔더니 마이너스 1을 얻었어. 라는 걸 저장해놔요. 그러면은 요거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요거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요거의 가치는 마이너스 1 때문에 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괄 그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 스테이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스테이트랑 액션의 쌍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이제 몬테카를로 혹시 그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 이름만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분? 이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 알고리즘도 들어가고 저 알고리즘 아닌 몬테카를로도 음, 현석 이런 걸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정확히 기억이 아, 알고 계시죠? 움직임만 다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 이게 왜 몬테카를로냐면 그 몬테카를로라는 뭐 섬이었나?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강원랜드 같은 곳이거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이 몬테카를로에서 도박사들이랑 도박을 하면은 하면 할수록 명확하게 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이 시도해서 그 참가세를 알겠다라고 하는 게 몬테카를로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네모나게 생긴 뭐이 원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수학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석적으로 여기다가 네모랑 원이 있을 때 아무거나 찍어요. 10,000번 찍고 원 안에 들어간 점이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음.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원 안에 들어간 거의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하면은 이 네모에 비해서 원이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걸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몬테카를로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0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끝날 때쯤에 돼서야 그 그 전 상황과 그 전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거든요. 뭐 몬테카를로의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뭐 나중에 물어보시는 걸로. 그래서 식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의 새로운 Q 값은 S랑 A에 대한 새로운 Q 값은 원래 S랑 A에 대한 Q 값에다가 그 오차를 반영한 값을 더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요게 G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 더하기 알파 G 빼기 Q 이런 형식의 식은 약간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 많이 보셨죠? Q라는 이 값이 있고 G라는 값이 있으면 Q에서 G 방향으로 알파만큼 가겠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들 뭐 ML 쪽은 좀 보셨으면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알파를 정하는 것도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고 G가 무엇이냐? 개인이거든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끝날 때까지 리워드를 다 더해요. 그게 G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 그래서 G를 얻었어. 그러면 그 G만큼 그 지나왔던 곳의 가치를 갱신시키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방법이 있고 방금 부트스트래핑 얘기했잖아요. 부트스트래핑을 극단적으로 하는 게 TD 방법이에요. 타임 디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 방법이라고 하는데 왜 시간차 방법이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한 스텝을 그냥 뭐야 액션, 스테이트, 액션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되고 거기서 다시 행동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행동과 이거 뭐야 상황과 행동의 쌍의 가치를 저희가 그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원래는 좀 몬테카를로에서는 G를 사용했는데 G 대신 저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요 Q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랑 약간 흐름이 똑같죠? 음, 요거 이해되세요? 방금 요 G였어요. G에서 그냥 요게 된 거거든요. 전체 그냥 네, 누적 합인가요? 그냥 보상? 네? 그냥 지금 보상의 누적 합이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아, 네. 그거랑 다른 게 이제 각각의 리워드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각각의 각각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네네네네, 맞아요. 뭐 마땅한 이제 예시가 떠오르진 않지만. 저희가 이미 약간 그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고 거기서 리워드를 받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스테이트를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액션을 할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랑 액션의 가치가 궁금하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느냐? 일단은 요 리워드를 더해라. 이건 얻은 값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t 플러스 2초부터의 값은 다음 스테이트랑 다음 액션에 대한 지금 내 판단에 맡겨라. 여기서 요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이 t 방법이에요. 원래는 여기 g였는데요. 방금 몬테카를로는 g였고 지금은 r 플러스 q s 프라임, s a 프라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퓨어하게 하는 방법을 살살아 불러요. SARSA에서. 예, 그죠, 괜찮죠. 그리고 요거에 이제 베리에이션으로 기대값 살사랑 큐러닝이 있는데 살까지는 똑같은데 살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서 방금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했었던 그 뭐야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하는 그 방법이 기대값 살사고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그 좋은 그 행동인가까지 이제 폴리시를 이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한 게 큐러닝이에요.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여기서의 q 값을 딥러닝으로 모델링하는 게 딥QN이에요. 딥QN은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그거 있는데 벽돌 깨기 게임. 아, 맞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 막 그거 되게 유명한 것도 그거를 구글 딥마인드가 처음으로 되게 잘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구글 딥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딥마인드였거든요. 그게 구글에 인수된 거잖아요. 그때 딥마인드가 그때 그렇게 떠갖고 구글에 이제 인수가 된 건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DQN이에요. 처음으로 사용한 거. 그래서 뭐 한 번 가보고 나의 판단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 우 한 번 가본 다음에 그 얻은 참값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 그럼 그 사이도 있을 거잖아요. 두 번 가본 다음에 내 판단을 적용하고 세 번 가본 다음에 내 판단을 적용하고 그게 N단계 TD고요. 그러면은 두 번 가본 다음에 내 판단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세 번 가본 다음에 내 판단을 적용해본 것도 있고 얘네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줘서 얘네를 한번 다 반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적격 흔적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TD부터 MC까지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는 DP를 따라하는 거다. 내가 직접 관찰해서 내가 내부적으로 환경의 모델을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DP를 하겠다가 다이나.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프로젝트 내에서 DQN이 만들 때도 큐러닝이랑 회사 둘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왜 큐러닝을 들어가 있을까? 예전에 궁금했던 건데 글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이제 그 저번 주에 활성 정책, 비활성 정책을 다뤄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그 활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가 해본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비활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해봐도 그냥 약간 그 해본 것처럼 상정을 하고 그걸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활성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맞나요?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비활성 정책이 좀 장점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안 해보고 뭐 원래는 파이라는 거는 Q에서 아그맥스를 취해줘야 되는 값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이 Q에 대해서 그 원래는 S 프라임, A 프라임을 직접 뽑아가지고 걔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새로 나온 X 프라임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내가 할 것 같은 행동을 찾으면 되죠.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 다른 점이 위에는 Q, S 프라임, A 프라임 방향으로 나간다. 여기서는 Q, S 프라임, A인데 여기에 맥스가 되는 A 값을 찾아갖고 넣어갖고 구한다. 또 그러면 그렇겠죠. 그게 단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시죠? 혹시 한번 봤는데 네, 몬테카를로 할 때 네. 그게 저 알고리즘을 왜 몬테카를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번만 아, 네. 저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어, 이 몬테카를로가, 뭐, 몬테카를로는 이제, 그냥 지금 정책대로 그냥 일단 다 해본 다음에 끝 지점에 가서야 그거를 다 이제 그 원래 것들에 이제 반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여러 번 해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시도 자체를 많이 한다라는 그 스킴에 맞아가지고 몬테카를로라고 한 거다. 시도를 많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부터 약간 신식 방법인데 신식도 이제 위랑 아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위에는 가치 기반 방법이고요. 아래는 이제 파라미터 기반. 이제 가치 기반은 이제 저희 렉처 7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밸류 베이스드. 지금까지 한 게 다 가치 기반이에요. 근데 가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파라미터 기반이고 가치 기반을 딥러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에요. 이건 간단히만 할게요. 저희가 큐파이 S 공간이나 A 공간에 대한 큐파이의 어떤 함수를 얻었어요. 근데 얘가 뭐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고 S랑 A가 또는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S랑 A에 대한 함수 q SA 자체를 파라미터라이즈 시켜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딥러닝으로 한번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자. 가 요거예요. 얘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얘를 파라미터라이즈를 해갖고 비슷한 근사하는 다른 함수로 만들면 얘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얘로 한번 임프로브 해볼까? 근데 그게 딥러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항식일 수도 있고 프리에일 수도 있고 뭐 타일보호환, 엉성보호환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광사형 기저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요즘은 당연히 인공식 용화를 망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뭐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얘네 중에서 뭐가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그냥 함수를 근사하는 그냥 태스크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함수 근사하려면은 이제 그 약간 오브젝트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약간 얘네를 최소화시키겠다. 또는 얘네를 최대화시키겠다 하는 값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측 목적이라고 하는 값이고 바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요 V랑 요 V가 이제 어,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이 뮤는 이제 가중치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V로 하느냐? V는 그냥 어, 모든 액션에 대해서 파이랑 Q를 곱한 값이에요. 이 상황의 가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확률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가치들을 모두 이제 곱해갖고 더하면은 그게 바로 그 상황의 가치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트레이닝 오브젝트로 삼아가지고 뭐 딥러닝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 중에서 뭐 DQing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치 기반 방식입니다. 가치 함수 V랑 Q를 사용하자. 그리고 얘네를 구한 다음에 제일 좋은 가치를 가진 행동만 하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왼쪽은 VT를 알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바이런멘트에 대한 그런 프로퍼티를 아, 알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풀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VT, VS가 구할 수 있는 Q에서 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왼쪽은 Q에서 V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없는 게 아니고요. V에서 Q를 못 구하는 거예요. 둘 다 Q에서 V는 구할 수 있어요. 아, 근데 V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저희는 Q를 알아야 되고, 행동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V에서 Q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Q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으로 취하는 저 V 우리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저를 네. 어떻게 약간 구할 수 있는 저 VT, VS? 아, 이거요? 네. 이거는 방금 왼쪽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파이랑 q 곱해가지고 Q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Q를 파라미터라이즈 한 거 아니었어요? 일단 구해 놓는 거예요. 어,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 그럼 뭘로 구하나요? 그 레퍼런스를 레퍼런스 구하는 거는 뭐 저희가 그냥 그 q를 구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처럼 만들어 버려요, 일단. 그러니까 뭐 컨티뉴어스한 문제를 디스크리트한 문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구해놔요. 그건 불완전하겠죠. 그러면 그 Q를 따라가는, Q를 근사하는 연속적인 파라미터화된 함수 Q햇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저희가 구한 Q를 따라가면서 연속적인 값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네이블을 사람이 휴먼이 해준다고 하면 어떤 레이블이요? 그러니까 저 V V 파이 S 네네, V5S. 저거를 이제 휴먼이 그냥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요? 네. 휴먼은 아니고 이것도 방금 그 V랑 Q를 구하는 방법을 그 위에서 이제 언급했었잖아요. 그 V를 이터레이션으로 구한다. Q를 그 몬테카를로나 TD 방법으로 구한다. 했었잖아요. 네. 그걸로 구해요, 일단. 아, 그냥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된 거를 그 고전적인 방법에 피팅을 하는 게, 네. 그러면은 어퍼 바운드가 결국엔 그 고전적인 알고리즘의 어퍼 바운드가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죠. 아닌가. 네. 음, 또 궁금한 게 네. 저기서 Q도 에스티메이트하고 V도 좀 딥러닝 목표인 걸로 하는 것 같은데 네. V는 왜 해야 되나? 왜 Q로 안 하냐고요? 그냥 그 Q만 하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 꼴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둘을 가깝게 할 그런 그 평가 지표는 있어야 되는데, Q보다 V가 가볍잖아요. 어, 그러면 Q를 하는데 거기서 V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V를 가깝게 하는 방식으로 큐를 업데이트하는. 네, 그런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할 수도 있고 LSTG라는 되게 해석적인 그런 선형대 수학적인 방법도 있어요. 아, 그죠? 넘어갈까요? 지금까지는 가치 기반 방법이었고 이제 파라미터 기반을 볼 건데 가치가 없잖아요, 이제. V랑 Q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만으로 때우는 거예요. 파이만으로 이제 딥러닝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랜드스케이프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랜드스케이프이 어떤 랜드스케이프냐면 그리디한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러니까 S라는 상황에서 Q랑 V가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A를 선택하는 파이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S가 1인 상황에서 원래는 A1이랑 A2 중에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면 무조건 1인 상황에서는 A1을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A1보다 A2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럼 다시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A2는 이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불연속적이에요. 그 전략을 바꾸는 방식이. 그래서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강화학습을 사람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게 이것보다 조금 좋다고 무조건 이것만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 파이가 어차피 V도 없어졌고 Q도 없어졌겠다. 파이가 그냥 A1하고 A2 중에서 조금 좋은 거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그리디한 파이 랜드스케이프를 벗어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하게 되는 최적의 파이는 저희가 증명을 뭐 했다고 받아들인 바와 같이 그리디하긴 할 텐데 그 전의 과정들은 그리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이제 중심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이제 얘를 정책 경사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약간 경사방법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래서 정책 경사도고 여기에서는 뭐 트레이닝 오브젝트 J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 J세타를 뭐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바꾸다 보면은 제일 좋은 파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제 스킴이고 그래서 이 J세타를 어떻게 이제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Q나 V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좀 다른 맥락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요게 중요해갖고 아마 다음 시간에 바로 이거 아닌가요? 액터 크리틱? 네, 다음에 바로 이건데 액터 크리틱이 뭐냐면은 어 액터는 약간 저희 그냥 그 아래 방법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기반 정책으로 한 그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크리틱,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가치 기반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가 이제 주로 학습을 담당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V랑 파이를 이제 익스트랙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얘한테 전달을 하고 그 방금 이 J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J를 구성하는 값들 중에서 여기서 그 여기도 개인이 있거든요. 여기 개인이 있거든요. 여기
개인 그 방금 몬테카를로에서 등장했었죠. 끝까지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리워드를 다 더한 거. 얘가 필요한데 그거 말고 그냥 이 크리틱이 주는 부트스트래핑을 한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예상되는 G잖아요. 얘의 의미가 현재 리워드랑 앞으로의 밸류에다가 할인율을 곱한 값. 예상되는 GT니까 얘가 주는 예상되는 GT를 GT 대신 써라라고 하는 게 액터 크리틱이 가지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A3C, A2C, SA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궁금한 게 네, 여기 GT G 세타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G 세타의 아니 G가 아니라 J 세타의 네, J세타, 네, 그 그라디언트 구할 때 네, 그 로그 파이 세타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샘플링된 데이터가 유한계의 데이터만 있는데 좀 그레디언트를 잘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 근데 파이세타는 지금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함수예요. 그래갖고 세타에 대해서 그냥 미분해 버리면 돼요. 그 세타가 바뀌면 결국에는 네, 트렌을 쭉쭉쭉 쓰면은 뭔가 A가 바뀌면서 이제 세타가 바뀌면 A가 바뀌는 그 텀이 하나가 있고 A가 바뀌면은 아, 네, 되셨나요? 네. 조금 떨리는 게 저는 스타크리틱 같은 경우는 네, TD 고전 알고리즘부터 일부를 받아서 뭔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왼쪽 가치 기반이랑 뭐 유사한 게 오히려 뭔가 왜 그쵸. 파라미터 저 평가 자체도 파라미터라이즈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 TD 알고리즘 자체는. 네. 그러면 분류가 이제 가치 기반 쪽으로 가는. 그래서 분류를 어? 양쪽으로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아, 그림을 이렇게 그럼 해놨어요. 네, 약간 그 중간도 아니고 그냥 가치 기반? 네. 그래서 액터를 아래에다 그려놨고 크리틱을 위에다 걸어놨어요. 크리틱이 가치 기반에 가깝고 액터가 파라미터 기반에 가까워요. 이거 보실까요? 그러면 이 책이 끝났어요. 정확히 1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요만큼이. 14장, 15장은 사실 재미로 넣어놓은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고 16장, 17장은 약간 그 트렌드를 설명해 놓은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흐름이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좀 나다 횡설수설을 했다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과학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고전 알고리즘에 어퍼바운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전 네. 알고리즘을 정답으로 써도 그 고전 알고리즘을 계속 폴리시가 바뀔 때마다 그 고전 알고리즘 다시 리컴퓨터 해서 또 그 정답의 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 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뭔가 그냥 힌트를 모델한테 주고 그 파라미터는 음, 뭐 힌트를 따라서 계속 뭔가 하다 보면 좀 더 잘 되겠다. 우리 정책에 음,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 당연히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냥 고전 알고리즘 그런 생각.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 아니면 뭐 코멘트라든지.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궁금했던 게 근데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그맥스를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인데 거기서 배우는 큐는 그냥
그 최적 폴리시의 Q를 계속 추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말씀이세요? 이제 사회사에서 추정하는 Q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폴리시의 Q를 추정을 하는데 Q 러닝에서의 Q는 최적 폴리시의 Q를 추정을. 현재 폴리시예요. 얘도. 근데 그래요? 네. 저 Q가 근데 저 Q는 최적 폴리시고 지금 하는 폴리시는 또 딴 걸 가지고 오프 폴리시. 근데 저희가 최적 폴리시를 몰라요. 지금은. 그 최적 폴리시를 모르는데 이제 저걸 계속 추정을 하면서 최적 폴리시 실제 Q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그건 맞죠. 근데 그건 설사도 마찬가지라서 약간 행동을 다 안 해본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액션을 넣기 전에 스테이트를 받기까지만 해서도 러닝을 돌릴 수 있다. 근데 약간 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축할 때 Q를 애초에 하이의 Q로 구축을 하는데 Q런이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좀 더 살펴봐야겠네요. 애초에 이게 쓸 때 얘는 이제 요런 거고 이제 여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음. 음. 근데 이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옵티멀 폴리시의 Q고 저거는 오프 폴리시니까 이제 맥스를 써가지고 현재 행동은 옵티멀이 아니지만 그걸 이용해서 옵티멀 폴리시의 Q를 추정할 수 있도록. 현재 행동은 옵티멀이 아니지만 그걸 활용해서 옵티멀 폴리시 Q를 이제 추정할 수 있도록 네.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비활성 정책이라고 분류하신 뭔가 이유가 있으시지 않나요? 비활성 정책이라고 표현을 그쪽으로 분류되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실제 저희가 S 프라임을 새로 받았을 때 하는 A 프라임이랑 무관해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비활성 정책이 오프 폴리시인가요? 네네, 맞아요. 아, 설산의 현재 정책 기준으로 저 Q를 구해가지고 현재 정책에서 뭐 Q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네. 저 알게 보니 뭐 맥스 쓰는 거는 이제 그냥 뭐가 됐든 정책이 뭐가 됐든 Q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적화시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Q는 파이가 있어야지 정의가 되는 값이긴 한데. 근데 이런 말이 있긴 해요. 그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학습된 행동 가치 함수 Q는 자신이 따르는 정책에 상관없이 최적 행동 가치 함수 Q 스타를 직접적으로 근사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책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 Q스타. Q가 가장 커지는 거를 기준으로 학습을 한대. Q가 가장 커지는 거를 기준으로. 그 정책들에서 배워가지고 맥스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맥스 차이긴 한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설사는 약간 모든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뭔가 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모델링을 하는 거라면 큐러닝 같은 경우는 진짜로 딱 저것만 구하면 약간 아, 쓰니까 딱 최적의 폴리시가 딱 나오는 그 바로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좀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신 거죠. 네. 어, 그런 얘기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큐를 높게 하는 그 액션을 다 찾아가지고 조금 그거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게 큐러닝. 이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살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음, 애초에 정책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정해진 그러니까 정책을 가정하지 않는. 그럼 약간 글로벌한 큐를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럼 훨씬 줄어들긴 하네요. 연산이. 연산량이 진짜 네. 그럼 원래는 큐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이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더 납득이 가긴 하네요. 큐러닝을 선호하는. 저는 좀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